자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석이 없으면 일단 세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항이 0이다. 자기장에 완전히 불투명하다. 근데 이 저항이 0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비어있는 요 구리관에다가 이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딱 이렇게 넣으면 얘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죠. 잘 보십시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자석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석을 사실 만들게 된 거는 얼마 안 되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돌이 그냥 자석처럼 돼서 그런 거 이제 썼습니다.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는데 보통 우리가 자석을 영어로 마그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 자석처럼 되는 그런 돌, 우리가 그 자철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설도 있고 그런 설도 있어요. 어떤 목동이 있는데 쇠로 된 지팡이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이 쇠 지팡이가 갑자기 돌에 탁 붙은 거예요. 그때 왜 이게 자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다는 그 목동의 이름이 마그네스라 가지고 매그넷이라고 했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이고요. 중세쯤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자석을 나침반 같은 데 많이 썼죠. 예전에 항해 같은 거 할 때 바다에 나갔을 때 이제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해나 달이나 아니면 별 같은 거 보면 되는데 이제 구름이 끼면 안 보일 때 그때는 조그만 바늘 같은 걸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바늘 같은 걸 가지고 물에 이렇게 띄우면 얘가 이렇게 방향을 딱 북쪽 남쪽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걸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석을 자르면 N극 S극이 있으니까 반 자르면 N극 따로 S극 따로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르면 또 N극 S극이 생기고요. 그러면 또 자르면 또 N극 S극이 생기겠죠? 반씩 계속 잘라가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놓고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그래서 한 27번 여러분 자르시면 뭐가 남냐면 원자 하나가 남습니다. 그 원자는 그러면 N극 원자, S극 원자 따로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자까지 들어가도 거기에 N극 S극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결국 자석의 근원이 뭐냐? N극 S극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건데요. 원자 있잖아요. 원자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돈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류라고 하거든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류라고 하니까 원자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게 이제 자석의 근원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 전자가 사실 스스로 자전도 하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돌면 얘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돌기 시작하면 축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어떤 축이 있고 이 축이 바로 N극 S극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자석의 근원이 파고 들어가면 원자 안에 있는 그 전자의 스핀, 그게 자석, 그게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축이 N극 S극을 결정하는 거라면 이런 원자들이 다 모이면 다 자석이 돼야 되는데 왜 세상 만물은 다 자석이 아니냐, 나무는 자석이 아니고 우리 몸도 자석이 아닌데 이거 왜 자석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자들을 다 모았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스핀들의 방향이 다 똑같이 정렬하는 놈을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 스핀, 요 방향이 결국 돌고 있는 그 축 방향이 자석을 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걸 다 모았을 때 어떤 놈은 이렇게 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되고 중구난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자석이 아니고요. 이 딱 정렬한 그런 물질을 우리가 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만든 건 한 100년 조금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거.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자석이라는 게 이 스핀 다 정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렬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아니면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잘 정렬합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철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철에다가 이제 뭘 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는데 알리코라는 자석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쓰던 그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 이런 건 이제 알리코일 텐데요. 그거는 알리코가 Al 알루미늄이고요. Ni 그건 니켈이고요. CO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철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리코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 70년 들어서면서 이제 코발트를 이용한 자석이 확 나왔고요. 코발트랑 히토류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륨이라는 걸 섞어서 만든 게 엄청 나왔는데 이 코발트가 비싸가지고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싼 걸로 만들자.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철에다가 네오디뮴과 붕소를 넣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점점 자석이 그렇게 해서 세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1980년대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네오디뮴보다 센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석이 없으면 일단 세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자석을 어떻게 만드냐? 철에다가 네오디뮴을 넣고 붕소를 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네오디뮴 자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온도를 올리면 자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도 200도 딱 올려버리면 이거는 그냥 자성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차에 모터 같은데 자석을 넣어야 되는데 여름에 뜨거우면 막 차가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자석이 아니면 이제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막 개발하는 거죠. 온도를 올려도 자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석을 개발을 하고 철에다가 히토류를 넣습니다. 네오디뮴, 사마륨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거든요. 그 히토류를 넣는데 이 히토류가 또 자원 전쟁이 있죠. 뭐 중국에서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중국이 안 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럼 자석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히토류 없는 자석은 또 못 만드나 그런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만들 때 N극, S극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게 자석이 되겠죠.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 이건 자석이 아닌 거고요. 근데 그 N극, S극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가루를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고온 고압에서 막 압축을 시켜서 딱 이렇게 만드는 게 자석인데 그렇게 만들 때 옆에 큰 자기장, 그 전자석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일쭉하게 만들면 그 방향으로 N극, S극이 생겨요. 그걸 이제 형상 이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늘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자석이 돼요. 그래서 N극, S극이 생기거든요. 보통 막대 자석은 다 길게 생겼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점점 길어지면 이제 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굽힌 겁니다. 그게 말굽 자석입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초전도체 자체는 자석이 아닙니다. 근데 초전도 자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전도체가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이 0이다. 저항이 없어진다. 두 번째 자기장에 완전히 불투명하다. 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0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구리관이 있습니다. 구리관이 있고요. 여기 비어있는 요 구리관에다가 이 네오디뮴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오디뮴 자석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금방 이렇게 훅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네오디뮴 자석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넣으면 얘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참 걸려서 떨어지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자석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기압이라고 하는데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게 또 자석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밀어내면 붕붕 떠야 되는데 왜 결국은 떨어지냐? 왜냐하면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물질은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없어져요.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어서 항상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쓰면 열이 나잖아요. 전류가 계속 흐르면 열이 막 나면서 그 전류가 결국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뭐냐면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전류가 생겼는데 그 전류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이렇게만 하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는 자기장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재미난 실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리판입니다. 구리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구리는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석을 막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면 그게 또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확 밀면 이렇게 밀면 전류가 생겨서 얘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놓으면 쑥 놓으면 이렇게 금방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 둘, 셋. 탁 하고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죠. 밀어내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석이 그냥 쭉 미끄러 떨어지겠죠.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죠. 이게 이제 보통 구리판에서 나타나는 작용이고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에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전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자석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초전도체가 다른 거고요. 여기 자석 두 개가 있습니다. 자석 하나는 여기 구리판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석 하나를 이 책상 밑에 갖다 대겠습니다. 그러면 자석은 서로 밀어낼 테니까 얘가 반응을 하겠죠. 잘 보십시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얘가 서로 막 밀어내고 당기고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상 밑에 있던 자석의 자기장이 구리판을 뚫고 나와서 위에 자석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자석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구리가 만약에 초전도체다. 그러면 완벽히 막아버립니다.
밑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완벽히 막아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초전도체고 완벽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붕붕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셨던 초전도 자석이란 건 뭐냐면 초전도체 자체는 자석이 아니지만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전류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거 자석이잖아요. 전자석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초전도 자석이라고 합니다. 뭐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구를 자석이라고 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다 자석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뭐 네오디뮴 자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자석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냐? 사실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움직이는 걸 쓰면 거기는 무조건 자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헤어드라이어,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게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기로 움직이는 거는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모터는 전기를 줘서 움직이게 만드는데 움직일 때는 반드시 자석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냉장고에도 자석이 붙어 있고 뭐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다 자석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석이 하루아침에 지구에서 사라지면 지구가 자석이니까 일단 지구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빼고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본 막대 자석처럼 생긴 그런 자석들이 진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아침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일어나서 이제 냉장고 가서 냉장고 문을 열잖아요. 근데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문이 안 닫힙니다. 왜냐면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하는 거 그거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안 닫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하시겠죠. 아 그러면 이거 이제 포기하고 세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물을 딱 틀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물이 나오려면 물을 펌프로 여러분 집까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펌프는 그 모터로 돌아가는 거고요. 모터는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작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물이 여러분 집까지 못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물로 어찌저찌 여러분 이제 세수를 했다고 치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딱 들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이 이제 119에 전화를 할 겁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딱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스피커에는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없으면 스피커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어폰을 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작동을 안 합니다. 뭐 안 되겠다. 그러면 차를 타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차도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자석이 없으면 뭐 모터도 작동을 안 할 거고 거기에는 자석으로 된 센서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차에 이렇게 기어 변속 이렇게 하잖아요. D로 놨다가 N으로 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그 센서에 다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작동 안 할 테니까 일단 다 멈출 겁니다. 다 멈춰서 그냥 패닉이죠.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거. 자석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 게 뭐냐 하면 자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수력 발전, 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석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석을 움직이면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발전소가 다 멈출 겁니다.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 모든 발전을 멈출 거기 때문에 비축해졌던 전기가 이제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가 없어졌을 때 어떤 시대로 갈 거냐? 뭐 조선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내가에서 빨래하고 우물에서 물 길어 먹고 촛불 켜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아까 전에 구리관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원리입니다. 수력 발전은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화력 발전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이게 터빈을 돌립니다. 돌리면 자석이 막 움직여요.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자석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빛을 이렇게 딱 때리면 광전 효과, 양자 효과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빛을 딱 때리면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석이 없어도 전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 자석이 세냐, 뭐 약하냐, 뭐 그런 기준은 뭐냐면 단위가 뭐냐? 자석의 단위는 보통 우리가 테슬라라는 걸 씁니다. 1테슬라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거는 거의 최고 센 단위고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센 자기장이 한 45테슬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 자석. 왜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를 계속 흘릴 수 있거든요. 그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0몇 테슬라 정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은 센 거 같잖아요. 그거 0.2, 0.3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거 굉장히 큰 단위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의 10,000분의 1, 테슬라의 10,000분의 1을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우스 그렇게 이제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자석 세기는 얼마냐? 0.45 가우스 이 정도 됩니다. 지구 자기장에 비해서 한 10,000배 큰 게 네오디뮴 자석이라서 아 지구 자기장은 진짜 되게 약하네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계산해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면 0.4 가우스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내가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1m 옆에 자기장 세기가 얼마냐 계산하면 나옵니다. 지구 자기장 정도 세기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전류 얼마를 흘리면 되지? 해보면 한 400A 정도 흘려야 됩니다. 400A는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닿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센 전류, 그러니까 보통
구리도선에 400A 흘리면 바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세게 흘려야지 지구자기장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땅 밑에 400A가 쫙 지나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센 거죠. 근데 우리가 적응하고 있어서 안 세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 지구자기장이 태양풍 이런 것도 다 막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센 겁니다. 자석의 강도가 세질수록 전기를 만들 때 효율도 더 세지는 거고, 자석이 세게 만들면 모터의 그 파워도 더 세지는 거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석이 약하면 그냥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페라이트라는 이런 자석도 있습니다. 좀 약하긴 한데요. 페라이트 이만큼하고 네오디뮴 요만큼하고 똑같은 자석의 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센 걸 만들었다는 거는 더 작은 걸로 똑같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게 사실 지금 엄청 무겁잖아요. 무거운 이유가 그 자석 때문에 무겁거든요. 배터리랑 자석 때문에 무거운 거잖아요. 그 자석이 엄청 무거우니까. 근데 자석이 있어야 그게 모터가 돌아가니까. 근데 내가 진짜 엄청 센 자석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으니까 더 가벼워지겠죠, 차가. 자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소자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사실 자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 0과 1만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N극, S극이 쉬우니까 하드디스크는 N극, S극을 가지고 이제 10, 10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가 좋긴 한데 또 단점도 있죠. 왜냐면 이거 계속 돌려야 되고 탐침으로 읽어내야 되니까 이거 불안정하잖아요. 떨어뜨리면 이거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메모리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MRAM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레이스트랙 메모리 뭐 이런 건데요. 그 하드디스크 같은 메모리를 판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류를 줘서 그 N극, S극을 이동시켜가지고 메모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신의 연구입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뭐가 도대체 좋아지길래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 문제가 뭐냐? 뭐 그냥 컴퓨터 잘 쓰고 있는데 꼭 왜 메모리를 또 만들려고 하지? 왜 만들려고 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게 다 지금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측에 의하면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되면 인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1TB 그 하드디스크 1750억 개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를 저장할 수 있어야지 유튜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올리시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보시면 뭐 CCTV, 자동차의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저장된 걸 이용해서 뭐 AI 이런 것도 지금 다 그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1750억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누군 거기에 투자를 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돌리기 시작을 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걸 다 유지를 하려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다 저장을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뭐 화력발전소 30몇 개를 풀로 돌려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을 이용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기를 덜 먹는 메모리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있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전기가 모자라서 더 이상 저장을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된다. 전기를 덜 먹는 그런 메모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자석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양자 컴퓨터 말고 그냥 지금 인간의 뇌처럼 그냥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을까? 자석을 이용해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 같은 건 다 딱딱하잖아요. 근데 액체 자석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액체 자석이 아니고요. 그냥 액체에다가 자석 가루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액체 자체는 자석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사실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